네, 경영학 원론 11강 마케팅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의 주제는 마케팅 환경과 기술을 통한 마케팅 변화 부분입니다. 마케팅 환경 요인들이 마케팅 전략 수립,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마케팅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내부적인 마케팅 환경, 조직 자체입니다. 조직 자체의 강점, 약점, 역량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요인이 되겠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경쟁, 정치적 환경, 정치, 문화적 환경들이 있어요. 자, 이런 환경들이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포지셔닝하고 마케팅을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외부 요인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죠.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이 이 마케팅 이 전략 속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서비스, 신규 고객의 발굴, 기존 고객에게 더 추가적으로 판매를 하는 업셀링, 그다음에 광고 효과에 대한 평가, 측정, 그죠? 광고 효과를 더 낮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방법, 이런 것들에서 이 기술의 도입이 큰 변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환경은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글로벌 포스스, 그렇죠? 어떤 국내에만 한정된 비즈니스는 요즘 많지 않죠. 다 글로벌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수급해 온다든지, 해외에 판다든지, 해외에서 생산한다든지, 이런 글로벌한, 우리가 마지막 챕터에서 공부를 할 글로벌 비즈니스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데, 마케팅도 이런 글로벌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해외 시장 확대 기회, 그리고 현지화, 이런 것들로 마케팅의 어떤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KFC가 중국에 진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경험을 했어요.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생기는 기회 요인이죠. 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지화를 합니다. KFC가 어떤 제품을 파는지는 잘 아시죠? 프라이 치킨에서 머물지 않고 현지 음식 문화를 반영해서 콩쥐라고 하는 죽 브랜드입니다. 죽, 그리고 두유라든지 차이니즈 스파이시 치킨 이런 것들. 원래는 KFC 브랜드에는 브랜드 라인에는 제품 라인에 있지 않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미국식 패스트푸드 형식 주력 제품을 대신해서 현지식으로 아침 메뉴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되게 로컬 브랜드처럼 친숙한 중국 음식을 파니까 자리를 잡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이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는과 동시에 현지화 마케팅의 필요성을 주는 외부 환경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경제적인 이코노믹 폴시스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비자의 구매력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경기에 영향을 받죠. 경기가 좋을 때는 구매력이 올라가고요. 경기가 좀 떨어질 때는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안 일어나고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죠. 경기 변동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경기 불황 시에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이고 또 가성비 있는 제품 중심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라 아시죠? 자라나 H&M 이런 브랜드들은 제조와 유통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게 마케팅이죠. 제품, 유통, 가격, 4P 중에 중요한 P들을 조정을 해서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불황시에 가성비 중요시하는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불황 때, 그리고 어떤 특정 국가의 경제가 불황일 시에도 이 패스트 패션
이라고 하는 시장 브랜드가 있고 타겟이 있죠. 그 세그멘트가 있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 모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이런 경제적인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사회 문화적인 소시오 컬처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마케팅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친환경 소비,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의 중요한 키워드, 트렌드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게 되게 적당하지 않는 문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사회 이슈가 되고.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가능한 컵을 도입하고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법규로 해야 되는 그런 법규들이 도입됐지만 이미 그 전에 이런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반영해서 그런 매장 정책을 수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젊은 소비자층의 브랜드 충성도를 증가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경쟁 요인입니다. 경쟁으로 컴피티션으로 바로 가볼게요. 컴피티션을 가면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 소시오 컬처럴 있죠. 컴피티티브. 한 개의 마켓 속에 세그멘테이션 속에 어떻다고요? 다양한 경쟁자들이 포지셔닝 하려고 한다는 거죠. 각각의 차별성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 포지셔닝을 하지 못하면 그 세그멘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더 잘하고 있는 경쟁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니즈를 다 이미 잘 채우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되게 치열하고요. 마케팅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경쟁자보다 더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쟁이 기본적으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차별화로 이 경쟁 구도 속에서 그 마켓 속에 자리 잡을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삼성과 애플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바일 폰을 만듭니다. 삼성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의 모바일 폰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폭넓은 소비층을 공략하는 거죠.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조금 저가 제품군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각 국가의 GDP에 따라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경쟁 전략을 쓰는가 하면 애플은 어땠어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 다음에 생태계, 에코시스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브랜드가 둘 다 모바일 폰을 만들지만 서로 다른 타겟층을 공략하고 차별화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시장 다 가져가겠다. 애플은 특정 고가 브랜드만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 그 어떤 치열한 경쟁, 같은 세그멘트 속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좀 이렇게 벗어나서 타겟층을 좀 달리하는 거죠. 정치 법률적인 요인, political, legal, regulatory process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리도 얘기했지만 가장 미니멈한 윤리가 뭐라고요? 법적 요건이죠. 우리가 법을 해치면서까지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 경쟁이라든지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이런 정도 선에서 공정 경쟁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공정거래법 같은 게 있다.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공산품 안전관리법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페이스북 얘기를 잠깐 하면 페이스북이 그 개인정보를 그죠? 무작위로 수집을 해서 설문조사 업체에 팔았다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고 그 뒤로부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EU에서 유럽연합에서 GDPR이라고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이 도입됐어요.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법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이 중요하니까 페이스북이 과거에는 오히려 비윤리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팔았던 회사가 이제 그 법이 이제 수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방식을 철저하게 변경하고 광고주들에게도 데이터 사용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리스크, 그런 법적 요건을 해치지 않도록, 그래서 유럽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수립할 때도 법적인 요건 중요하다. 이걸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인 거죠.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실제로 마케팅 전략에 굉장히 아까 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통한 마케팅, 그리고 뉴로 마케팅 얘기까지도 했는데 빅데이터와 AI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죠. 새로운 기술의 등장, 특히 AI하고 빅데이터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고객 행동을 예측하는 것, 개인화된 마케팅을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의 어떤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고객층을 타겟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고객층 발굴하고 그다음에 1대1 커스터마이즈된 마케팅을 강화해서 시장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커스터마이즈드 마케팅인 거죠. 그죠? 기존 고객 분석, 맞춤형 추천 시스템 구축해서 고객 참여 만족도 높이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효과의 최적화 부분입니다. 광고 효과를 최적화하고 실시간 타겟팅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향상시킵니다. 자, 마케팅을 이렇게 두 개의 캠페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들여서 각각이 뭐 1,000만 원짜리 마케팅이었다. A 프로젝트 A 1,000만 원짜리.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매출이 4천만 원이 향상됐어요. 그럼 2천만 원 투자해서 매출 4천만 원 올랐으니까 효과가 있었죠. 거의 한 100%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온 마케팅 캠페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4천만 원의 매출 증가를 가져온 마케팅 캠페인이 여기서 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온 건지, 여기가 70%, 여기가 30%인지 아니면 50대 50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전적으로 A 마케팅 캠페인 때문에 4천만 원 매출 증가가 생긴 건지, 또는 B 때문인지 사실은 이게 측정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어느 광고가 더 효과 있는지를 알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쪽 더 효과 있는 쪽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낭비를 그죠? 좀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부분이기도 하죠. 캠페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데이터 기반 개선을 합니다. 광고 효과, 그다음에 캠페인 효과 측정하고 그래서 더 나은 광고 효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이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상황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사례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기존 고객 분석하고 맞춤형 추천, 이게 업셀링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어떤 마케팅을 하냐면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 이게 이미 오래됐어요. 아마존이 처음 시작할 때 이 펑션을 그 쇼핑몰에 딱 집어넣었는데 그 효과가 그 전과 비교해서 35% 이상 매출 향상이 발생했고요. 그것이 바로 이 추천 시스템 때문이었다. 자, 구매 내역, 검색 기록, 장바구니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제품 추천을 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온라인 쇼핑몰에 다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했나요?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을 하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그동안에 구매했던 어떤 패턴들이 나올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쫙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걸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미처 검색어로 검색하지 못한 관련 제품들을 밑에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검색해서 나온 것들보다 밑에 딱 봤더니 이게 더 나한테 맞는 거네. 이 추천된 게 훨씬 더
제품 가격면이나 품질면이나 내가 원하는 디자인 면에서 훨씬 좋네? 그럼 거기 들어가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게 몇 퍼센트? 35% 매출 향상에 기여를 했다. 사용자의 관심, 상품을 예측하고 이 상품을 본 고객은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하고 추천 쫙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고객 만족도, 재구매율 상당히 증가했던 사례입니다. 이게 데이터를 사용한 커스터마이즈드 마케팅, 업셀링의 거의 최초의 시도였던 거죠. 이게 이제 보편화되었어요. 모든 쇼핑몰에서는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프라이스 전략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품 가격을 조정합니다. 시장의 수요, 경쟁사 가격, 재고 상황, 소비자 구매 행동 이런 것들 쫙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들어가 보시면 시차를 가지고 가격이 살짝 변하기도 합니다. 많게는 하루에 제품이 일단 많죠. 그 많은 제품들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는데 250만 번 이상으로 가격이 변동되고 책정된다고 합니다. 유동적인 가격 정책인 거죠. 어떻게 할까요? 시장 수요가 좀 떨어져.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 그럼 가격을 같이 낮추겠지. 수요가 좀 올라가. 가격이 같이 올라가. 경쟁사 가격이 같은 제품에 좀 낮게 책정되게 보였어. 그러면 그 경쟁사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걸로 자동 조정이 되는 거죠.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으로 조정시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해서 그에 맞춰서 가격이 설정이 되는. 재고 상황, 재고가 많어. 빨리 팔아야 되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재고가 조금 올라가면, 재고가 좀 떨어지면 가격도 같이 가격은 좀 높여 부르게 됩니다. 소비자 구매 행동, 적극적으로 서치하고 하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 그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표 같은 거를 검색할 때 어때요? 가격이 딱 나오죠. 근데 그 다음날 하면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걸 이미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가격도 같이 변동되는 겁니다. 많은 사이트들에서 고객 여러분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가격, 제품 다 유연하게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업체 대비 최저 가격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개인화 마케팅을 하죠. 사용자의 시청 기록, 검색 패턴, 좋아요, 싫어요, 반응 이런 것들을 쫙 분석해가지고요.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은 콘텐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한하고요. 그래서 결과는 시청 시간을 늘리고 구독 유지율 향상시키고 신규 고객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 그리고 빅데이터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제가 그 앱을 쓰는 사용자이다. 그리고 특정 스타벅스 앞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모션 4P 중에 나머지 네 번째 P죠. 특정 매장 근처에 있는 고객에게 개인화된 할인 쿠폰을 푸시 알람으로 전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방문을 유도하는 쪽의 위치 기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방문율 증가하고 판매량 증가하고 그다음에 고객 효율적인 고객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이런 기존 고객들 그리고 기존 고객에 대한 업셀링,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마케팅이 이런 데이터, AI하고 결합이 되어서 실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고객층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투원 마케팅을 하는 거죠. 나이키의 사례입니다. 나이키는 우리가 앱을 갖고 있죠. 나이키 앱이 있어요.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나이키 런 클럽, 러닝 클럽이 있어요. 그거를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그죠? 여기 애플 워치나 아니면 삼성의 그 시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 기록이 나오죠. 운동 습관 나오고 그다음에 운동 기록들이 딱 제공돼서
나의 신체 상황, 그다음 운동 패턴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개별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고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수영을 많이 했어요. 수영 관련, 나이키 수영 관련 제품. 그다음에 러닝을 주로 합니다. 러닝을 하면 러닝 관련 제품들, 그죠? 옷이라든지 신발, 스니커 이런 것들이 추천이 되겠죠. 뭐와 함께? 할인 쿠폰과 함께, 프로모션과 함께. 그래서 결국 기존 새로운 고객 제품을 그동안 나이키 제품을 아직 사지 않았던 고객들도 고객이 참여하고 프로모션을 통해서 고객을 구매를 하고 이거 구매 전환율이라 그래요. conversion rate가 올라가는 겁니다. 맞춤형 광고, 광고 효율성, 마케팅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제스트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인데 대출해주는 회사입니다. 금융회사예요. 보통 대출은 어디서 받죠? 은행에 가서 신용 평가를 받고 심사를 하고 그 결과로 대출을 받는 거죠. 은행에서 평가하기를 이 정도 선이다. 여기까지 신용도가 이거부터 높으면 대출을 해주고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신용 기준이 있겠죠. 심플하게. 자, 그런데 이 기준이 아닌 이 제스트 파이낸스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기 일반적으로는 신용이 부족하지만 은행 기준으로는 대출을 해줄 수 없지만 착실하게 그 대출을 잘 상환해 줄 가능성이 probability, 확률이 높은 대출 소비자군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지금 신용도는 좀 낮지만 사실은 성실하고 이걸 연체율 없이 잘 갚아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일반적인 신용도 기준으로는 찾아낼 수 없지만 딥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하고 AI를 통해서 하면 이 군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스태티스틱하게 한 98% 정도 확률에서 이 사람은 연체 없이 상환할 것이다 라는 군이 딱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없던 고객이 발생한 거죠. 일반 금융기관으로서는 이 사람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제스트 파이낸스는 기술을 통해서 없던 고객을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광고 효과 최적화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권 이제 검색을 하죠. 우리가 구글에 가서 구글 플라이트 그다음에 애드센스라고 하는 업체와 협력을 해서 맞춤형 항공권 맞춤형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파리 아니면 뭐 뉴욕 어디 시드니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검색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딱 포착을 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의 항공권, 호텔, 렌트카, 그죠? 어떤 패키지 이런 것들이 광고가 들어옵니다. 광고주는 검색 패턴, 위치 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최적의 타겟에게 광고를 송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패턴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데이터화되고 업체들은 광고업체, 구글 이걸 다 분석해서 우리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광고를 딱 내보는 우리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로 한 광고가 들어오니까 광고에 노출되고 반응하는 게 훨씬 더 민감하겠죠. 광고 효과가 더 커지는 겁니다. 실시간 광고 효과 최적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코카콜라 케이스도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코카콜라는 AI 기반 마케팅 성과를 분석합니다. 마케팅 성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1,000만 원 넣었는데 이 마케팅 이 성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그리고 마케팅 성과가 많이 없었어. 마케팅 캠페인을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광고 반응 데이터,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캠페인별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 가능하다는 거죠. AI를 통해서. 그래서 비효율적인 마케팅 요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캠페인을 할 때 효과 있는 그죠? 데이터 기반으로 효과 있는 캠페인을 하도록 의사결정할 수 있다. 훨씬 나은 거죠. 뭐 어떤 광고가 더 좋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게 효과가 있구나.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 하는 거 훨씬 낫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 감성 분석을 통한 브랜드 관리라고 합니다. 이게 소셜 리스닝이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소셜미디어에서 브랜드 관련 감정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게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북 이런 데서 브랜드 언급이 있겠죠. 뭐 코카콜라 이런 브랜드 키워드가 나온다든지 좋다 나쁘다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긍정, 부정 의견을 분석을 하는 거야. 그죠?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반응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브랜드 평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이 좀 누그러들도록 뭔가 조처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낸다든지 또는 그걸 그 조회수를 좀 줄이는 방법을 쓴다든지 또는 더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판을 유지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높은 브랜드를 분석해서 신제품 개발, 마케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셜 리스닝. 실시간으로 마케팅의 효과들을 파악해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 더 활성화되도록 부정적인 부분은 평판을 누그러뜨리도록 그런 조처들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 마케팅. 그래서 지금 마케팅 환경 얘기를 쭉 했는데 글로벌부터 경제, 정치, 문화 쭉 했는데 테크놀로지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죠? 우리가 이 경영학 원론 첫 시간부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었고 지금 모든 펑션에서 거의 모든 펑션에서 운영에서 마케팅에서 앞으로 HRM에서 파이낸스에서 이 새로운 기술이 이 경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깊고 심대하고 넓게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경영을 전공하고 특히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 두 개를 이렇게 융합해서 보는 그런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경영에 특히 마케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실무에 들어갔을 때 그런 기술적인 변화 또 기술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건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생산 시대에서, 그죠? 프로덕션 에라에서 고객 관계, 커스텀 릴레이션 에라까지 변화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의 컨셉이 이렇게 점점 진화해 오고 점점 깊이 있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마케팅 리서치죠. 목표 고객 설정하고 STP 전략, 4P 믹스를 활용해서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케팅 환경은 글로벌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경쟁 환경, 법적인, 레귤러터리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고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서로 인터액션,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걸 기회를 포착하고 마케팅 전략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그 얘기겠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여 광고 효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했네요. 자,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 제시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기업은 정확히 무엇을 마케팅할까? 단순히 그냥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인가? 아니죠. 무엇인가요? 밸류. 그죠? 밸류를 중심으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넓은 의미의 마케팅을 생각해 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소비자는 어떤 요인에 의해 구매 결정을 내리는지 아는 것이 마케팅 전략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소비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더 깊게는 데이터나 유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브레인까지 침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봤었죠. 4P 마케팅 믹스가 시장에서 자사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포지셔닝입니다.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나면 포지셔닝 돼야죠. 포지셔닝 할 때 핵심 전략으로서 4P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그 포지셔닝 하는데
원활할 것인가, 효과적일 것인가, 이제 그 질문입니다. 같은 제품을 서로 다른 시장 세그멘트에 맞춰 각기 다른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가능한 예시는 무엇인가? 그죠? 마켓의 특성에 따라서 4P들이 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세그멘트에 다양한 4P 믹스를 이렇게 믹싱하고 매칭해 보는 그런 상상력, 그런 전략을 짜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업 A는 제품 출시 후 시장 조사를 통해 개선하는 반면 기업 B는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한다. 어느 전략이 더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마케팅 조사, 리서치할 때의 방법인데, 그죠? 2차 조사, 1차 조사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느냐. 아니면 또는 한번 트라이 해봐. 그지? 포커스 그룹. 어떤 특정 파일럿 제품을 한번 내봐. 그럼 반응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제품을 더 개발하고 하는 방식이 있겠어요.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특정 제품 A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장단점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전반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마케팅 내용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케팅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